메뉴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을 하는 거야? 메뉴 가격대도 역시 마찬가지야. 만약에 네가 가게를 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의 메인 상권에 들어가는 메뉴판과 똑같은 가격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 손님들이 오겠어? 맛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쌀 그치? 거니까 안 오겠지? 안 오지. 그리고 어차피 기본적으로 메뉴의 가격을 측정을 하는 건 고정비용, 뭐 임대료 빼고 인건비 빼고 뭐 전기세, 가스비 빼고 뭐 식자재 코스트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수익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는 그걸 거잖아. 다 넣어야 되는 거고. 그치? 그래야지 주점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가 너한테 남는 거잖아. 근데 사실 술이 많이 나오니까 안주는 그렇게 많이 안 남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 아 근데 이게 있어. 물론 주점이 술 판매가 많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소주를 많이 먹는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치? 그치? 그러네. 그러면 한 명당 소주를 얼마나 마시겠어? 그러니까. 보통 두세 병? 뭐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야 뭐 네다섯 병씩 먹는다고 해도 대부분은 두세 병. 거기에 이제 뭐 맥주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맥주 전문점도 있기는 하지만 맥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권이 좀 더 중요해.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안주와 그 다음에 소주랑 맥주, 막걸리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네가 대형 프랜차이즈의 메뉴 가격보다는 당연히 싸게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너 혼자 운영을 근데 해야 대형 되니까. 프랜차이즈가 의외로 더 싸게 팔지 않아?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잉 파워로 인해서 A라는 제품을 살 때 누구는 한 개 사고 누구는 100개를 사버리니까 100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당연히 싸게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랜차이즈는 사실상 개인이 하는 거에 비하면 식자재 원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래? 아무리 싸게 해도. 왜냐면 대형 프랜차이즈를 유지를 하려면 거기 회사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식자재에 마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걸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일반 마트 있지, 대형 마트 가서 사는 것보다 비쌀 확률이 높아. 그래서 겁먹지 않아도 돼. 그래서 우리는 대형 프랜차이즈 주점보다 좀 싸게 팔아도 너는 어차피 임대료 그렇게 비싼데 안 들어갈 거고 일단 인건비를 아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대형 프랜차이즈에 비하면 한 20% 이상 싸게. 그럼 일단 내가 어디 상권에 들어가면 그 주변을 계속 다 살펴보면서 그치?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역시 만약에 우리가 점포가 정해지면 그 점포 주변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판매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점포 상가가 정해지면 아까 얘기했던 뭐 플레잉 상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 이런 걸 보면 대략 얼마 정도를 사용하는 상권인지 알 수가 있어. 소비 패턴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정해지면 거기 상권, 뭐 주택 가격, 주택 형태, 아파트가 많냐, 빌라가 많냐, 오피스텔이 많냐, 뭐 원룸이 많냐, 이런 구조. 근데 실질적으로 장사가 가장 잘 되는 건 오피스텔, 원룸 이런 구조가 더 많아. 이유는 아파트가 많으면 세대원들은 많지만 아파트는 알겠지만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집에서 해먹는. 그치. 근데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가능하면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뭐 알겠지만 자기가 집에서 혼자 해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치, 거기 나가서 다 외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거 형태로만 본다면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런 쪽으로 우리는 노려야 되겠지. 그럼 궁금한 것도 주방기기? 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사야 제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야? 인터넷 구매? 내가 설명을 해주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제일 싸. 그치. 옛날엔 뭐 인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요즘은 인맥 다 필요 없고 인터넷만 제대로 검색을 하고 비교만 할 수 있으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 게 제일 싸. 그리고 지금 창업 비용이라면 무조건 중고를 사야 되기 때문에 중고로도 살 수 있는 데가 있어? 아니 뭐 중고나라 당근마켓 이런 데 가면 폐업 정리
이렇게 그래. 뜨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중고 제품만 구매를 해서 그것만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어. 그래서 연식이나 상태만 보고 창업 자금을 좀 아끼는 쪽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게 낫지. 궁금한 게 막 인터넷. 프라이팬 이런 거 개수는 어떻게 정해? 개수는 사실 매장이 정해지면 몇 개의 테이블이 들어가는지 아, 그 테이블 수에 따라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요리를 한번 했어. 음. 그러면 얘를 하나밖에 없으면 설거지를 또 하고 그러니까 바로 해야 다음 되니까. 메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테이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주를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의 중요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10개야. 그런데 이제 술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 그치. 뭐 1시간 안에 아마 10테이블이 꽉 차거나 막 이런 식이거든. 그러면 첫 번째 주문을 한 테이블에서 메뉴를 한두 개를 시켰어. 그러면 10개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안주가 15개, 16개가 들어오는데 그치? 메뉴 하나당 5분만 잡아도 일단 1시간이 넘어가, 마지막 테이블까지. 그러다 보니 상당히 빨리 요리를 해줘야 돼, 멀티로.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프라이팬도 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보통 한 종류의 프라이팬당 2개 정도씩 갖고 있어요. 아, 2개씩은. 근데 뭐 정말 없다 그러면 빨리 씻고 빨리 씻고 빨리 하고, 프라이팬 사용할 때 다른 거 하긴 또 볶음용 뭐 이런 해놓고 것도 추가 해야 돼. 구매 나중에 하면 되니까. 추가 구매해도 그치? 돼. 프라이팬 이런 거는 새 걸로 살 거야. 아, 왜냐면 뭐 중고나 새 거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냉장고, 뭐 작업대 뭐 이런 것들은 중고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 조리기구는 새 거를 사용을 하고. 그럼 메뉴판 이런 거는 뭐 만들어주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메뉴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어플 보면 메뉴판 만들어주는데 상당히 많아. 뭐 숨은 고수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데 이용해서 보면 디자인 잡아주는 프리랜서들 상당히 많거든.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엄청 많아. 그런데 이용해서 만들면 되지.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아. 메뉴판 하나 제작하는데 사실 15만원? 20만원 정도 사. 그리고 그 비용까지 아끼려면 요즘은 또 디자인 편집하는 툴도 너무 쉬운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네가 간단하게 배워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야. 집에 프린터기 있어? 프린터기 없으면 인쇄만 해준 업체들도 되게 많아. 그러네. 인쇄 코팅 이 정도만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데가 뭐 성원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뭐 A4 용지에 출력하면 좀 없어 보일 수가 있으니까 특수의 용지들도 있어. 그거 하는데 얼마 안 하니까 그런 업체 이용해서 출력하면 되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네가 창업을 한다고 해서 너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외식 창업 쪽에는 이미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나 프리랜서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랑의 관계만 어떻게 트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 관계도 예전에는 뭐 인맥으로 나간다고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검색만 하면 싹 나오기 때문에 인간관계 전혀 없어도 창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런 업체랑만 연결돼서 가격 비교해서 하면 되고, 요즘 바가지도 있을 수가 없어. 워낙 온라인상에서 가격 비교를 금방 할 수 있는데 리뷰 쓰면 되는데 리뷰 있는데 바가지를 어떻게 하겠어. 생각보다 쉽다. 그럼 창업할 때 제일 힘든 건 의지, 두려움. 초반에는 내가 1인 창업을 원하긴 했지만 내가 막 되게 서투르니까 알바생을 쓰긴 써야 될 것 같단 말이지. 그치? 그냥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겠지? 그것도 상황 봐서. 상황 근데 물론 그건 있어. 뭐냐면 매장을 처음 오픈을 했을 때 손님들이 들어와서 만족을 못하면 그 손님들은 이 매장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라고 관대하게 이해해주는 손님들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픈해서 당연히 실수를 안 하게끔 하는 게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알바를 써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두 번째는 내가 숙달되지 않기 전까지는 손님들을 많이 받지 않는 것도 방법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픈한다 그러면 막 도우미 불러서 오픈했다라고 막 알리고 운전 성시 이루는 게 답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상 오픈 행사 하는데도 거의 없고 창업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점포를 알아보는 것도 결국엔 로컬 상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돼서 일단 쉬엄쉬엄 하면 돼요. 술 이런 거는 어디서 받는 거야? 아, 술은 그냥 동네 마트 가가지고 소주, 맥주 사가지고 판매하면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세금이 달라.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세금과 영업용으로 판매하는 그 주류의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도매사가 있어. 그것도 검색하면 나오는 거야? 검색하면 다 나오지. 그냥 뭐 주류 도매사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 지도에 예를 들어서 네가 서울 마포다. 마포, 주류 이렇게 검색을 하면 거기에 도매사들이 쭉 나와. 그러면 거기도 역시나 전화를 해서 컨택을 하면 되고. 설마 가격이 다 다르게 측정돼 맞아, 있어? 다 달라. 아, 그래?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모든 건 이미 전문 업체와 프리랜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얘네와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결이 됐으면 한 사람한테만 알아보지 말고 비교를 해야지만 합리적인 거니까 도매사 전화를 해서 우리가 여차여차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뭐 소주랑 맥주랑 뭐 이런 걸 팔 거니 얼마에 공급해 줄 수 있냐 견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어. 이제 없어. 다 물어봤어.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문할게. 그러자 지친다. 잘했어.